나는 행복하지가 않은데 왜 너만 행복하지? 나는 전혀 안 행복한데 지금. 그것도 내가 만들어준 거잖아. 내가 만들어준 장 아니야. 어? 나중에 메가커피 사와. 알았어? 확률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 의외로 내신에서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아무 데서도 없는 그런 유형입니다. 교과서에서는요. 막 중단원 마무리해서 발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률에서 깔짝 나오고 끝나요. 사실 깔짝 나오고 끝나긴 한데 의외로 그 깔짝 나오는 거를 선생님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원래 여기에 좀 더 있어요. 이거는 원래 1학년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원래 좀 더 있어. 그래서 이 분할 분배 말고 하나 더 나오는 게 원래 그래서 대진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진표는 요즘 잘 안 나오고요. 대진표는 진짜 말 그대로 다 빠졌고 지금은 아예 교육과정 바깥이라고 걔들 자체 내지도 않아. 지금은 대진표 같은 경우는 대진표처럼 아예 빠진 것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좀 맞춰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유형은요. 철저하게 내신과 확률을 위해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확률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그거 말고는 굳이 이런 느낌이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보시면은 이 문제 이해하는데 조금 더 많이 수월할 겁니다. 읽어볼게요. 서로 다른 인형 5개를 3개의 가방 A, B, C에다 남김없이 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각 가방의 인형은 적어도 몇 개씩은 들어가야 돼요? 3개? 적어도 1개 이상을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 이 가방에다가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가방의 개수가 몇 개 있어요? 3개.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방정식으로 써줄게. 잘 봐봐. 이해해봐.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 그러면 인형의 개수를 얘 24개, 얘 인형의 개수를 22개, 그리고 얘 인형의 개수를 24개라고 했을 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셋의 개수를 다 더할 수 있겠지? 그때 얘네 셋의 개수를 다 더해서 나는 총 몇 개만 만들어주기만 하면 완성이 되겠습니까? 5개가 되기만 하면 되는데 각각은 다 몇 개씩은 받고 가야 돼? 1개. 그럼 진짜 말 그대로 얘가 하나, 얘가 하나, 얘가 남은 거 1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 남은 거 몇 개? 그치? 3 이렇게 들어와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요 얘 하나 있고 그 하나를 얘한테 줘도 되는 거잖아요. 물론 순서는 나중에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럼 여기 1, 2, 2가 있겠죠. 그럼 이거 말고 더 있는지를 생각해봐. 자리 바꾸는 건 빼고. 그럼 1, 1, 3과 1, 2, 2 말고 우리는 더해서 5만 더해줄 수 있는 애는 있나요? 없지. 그럼 뭐야? 이게 끝이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끝이라고 잡아놓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바로 뭐 할 거냐면 그럼 인형을 진짜 말 그대로 분배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경우에서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가방에 인형 5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해주기만 하면 돼요? 하나. 그러니까 5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주는 경우의 수 몇이 몇? 그치? 5시 1.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 하나 선택할 건데 인형이 몇 개 남았어요? 지금은 4개 남았는데 그 4개 남은 거 중에서 몇 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얘 선택해주는 경우의 수 몇이 몇? 4시 1을 추가적으로 곱합니다. 그리고 나서 3개 남은 걸 3개에다 배정해주는 거니까 거기에 33인데 33은 어차피 계산하나 많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얘네들을 곱하기만 하면은 일단은 오케이 인정. 여기까지가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또 있어. 얘네 둘의 인형은 자리 바꾸는 게 의미가 있는 상태일까요? 없는 상태일까요? 지금은? 전혀 없지. 그러니까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에서 몇 팩을? 2팩을 나눠주는 것까지는 가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파란색? 그럼 여기 있는 경우에 따라서도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그럼 얘도 하나 선택해야 되니까 몇 팩이야? 그치? 5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50. 그럼 여기 두 번째 거 선택하는 건 몇시 몇? 그치? 4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되니까 4시.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몇시 몇? 2C니까 어차피 1.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둘이 자리 바꾸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쟤네 자리 바꾸는 경우에서 몇 팩을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 그치? 2팩을 나눠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부분적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개념이 들어가 있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렇게 해서 아싸 얘도 더하고 끝 이게 아니야. 왜? 가방의 이름이 정해졌어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보아하니까? 그래, 가방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그럼 가방의 이름이 정해졌다를 다시 한 번 더 얘기해볼까? 그럼 가방의 이름이 정해졌었기 때문에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까지는요.
그러니까 가방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뭐야? 이 순서 자체로 자리를 바꿔도 된다는 소리야, 안 된다는 소리야? 된다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3이 A여도 되고 B여도 되고 C여도 돼요. 다 달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게 바로 가방에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걔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에서 몇 팩을 나중에 또 곱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3팩을 곱해주는데 조심해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아니다. 알겠지? 그냥 가방 이름에 맞춰서 간 거기 때문에 그 가방 이름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3팩을 곱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 밑에 것도 그러니까 곱하기 몇 팩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여기도 곱하기 3팩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나오게 되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을 뭐 해준 게 정답일까요? 더한 게 정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 계산하면 20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20에다가 3팩을 2팩으로 나누면 3밖에 안 남지. 그래서 우리는 20 곱하기 3. 그래서 얘가 60 이렇게 되는 거고. 괜찮나요? 그럼 얘도 5, 4, 얘는 5, 6이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서 우리는 60이 생겨. 됐습니까? 30이 생겨요. 맞지? 응, 5, 6이 30이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또 약분함 곱하기 얼마를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30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얘네 약분한 거? 그치? 얘네 약분하면 또 3밖에 안 남지? 그러니까 곱하기 3 이거 계산해서 그럼 여기서 나오게 되는 90개와 60개 둘을 뭐 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까? 더해라. 그래서 우리는 60 더하기 90 하시면 됩니다. 정답 얼마야 그러니까? 그렇지. 정답은 그래서 150까지. 그래서 정답은 150입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쉬워. 여기까지는 할만해.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좀 잡아주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1강 되시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강은 여기까지 했고 우리는 오늘 내가 어디까지만 나간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만 나간다 그랬습니까? 아 뭐 원하신다면 2강 정리까지 다 나가드릴 수 있어요. 준비는 다 해왔거든. 선택해. 2강 정리 전 아니면 2강 정리까지. 전. 그래서 2강 정리 전까지만 나갑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교재 페이지 이거 스프링 잘못해가지고 알고. 스프링의 단점. 꽉 끼는 걸로 스프링 하면은요 겁나 쪼여요. 괜히 꽉 끼는 걸로 했어. 16쪽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16쪽에 있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중복조합과 이항정리의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중복조합 이항정리 내용인데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우리는요 지금 이제 중복조합 부분만 일단은 집중을 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요 이쪽에서부터 같이 한번 그럼 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의 마지막이죠 사실은. 그래서 경우의 수의 마지막인 친구들인데 그 경우의 수의 마지막인 친구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면서 다시 한번 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냐? 자 여기서는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은요 여기서는 바로 밑에 있는 요 개념 플러스 순열과 조합을 반드시 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 순서를 생각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서 순서를 생각 안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순열과 조합은 사실 팩토리얼이라는 개념만 빠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팩토리얼을 나중에 추가함으로써 우리가 원했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게 순열과 조합 1학년 때 배웠던 거의 기준점이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순열과 조합은 그렇게 해가지고 기준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중복순열과 중복조합은 그렇게 계산이 안 돼요. 중복을 애초에 허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팩토리얼만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얘들은 애초에 그냥 독립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독립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셔야 되는 그 입장에서 순열과 조합은 그럼 어떻게 나누어서 계산을 하겠습니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아줘야 되는 건 바로 누구냐면 그 순열과 조합을 어떻게 나눌 것입니까? 거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쭉 가겠습니다. 가볍게 보고 가자.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복조합이라는 건 그러면은 서로 다른 n개가 있는데 그 n개는 마찬가지 종류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서로 다른 n개의 종류에서 미안하다. 여기서는 개수입니다. 개수. 알겠습니까? 같은 종류의 다른 개수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서로 다른 n개라고 주어져 있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밑줄을 긋고 그냥 바로 뭐냐면 얘는 개수입니다. 중복순열과 차이점은요. 중복순열은 이게 종류라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중복조합은 이게 그냥 개수야, 개수.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일 거야, 대부분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 개수 중에서 나는 뭐를 허용해서 알기를 선택하기만 하면 완성. 그치, 중복.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애초에 누가
뭐를 가져갔느냐가 중요하진 않아요. 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몇 개를 가져갔느냐면 중요한 상황인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중복조합을 쓴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얘가 그래서 중복을 허용해서 알개를 선택하는 상황인 거고, 그럼 그 공식을 보게 되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기 때문에, 그럼 얘를 우리는 기호 뭐를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n과 r을 연결하는 그 기호가 있잖아. 뭐야? 그게 h겠지. h. 파이는 중복 순열이고야. 구별해라잉.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둘 구별하세요. 그래서 NHR로 계산을 하고,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 그래서 그것만 잘 정해주게 되면 결국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더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거기에 1을 뺀 것이 그 다음에 뒤에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잡아주기만 하면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열과 조합을 구별해줘야 되는데, 이거 잘 적어놔. 이거 지금 현재 여기 내가 수능 특강할 때 이거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넘겼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순열과 조합을 확실하게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적어드린 내용은 확실하게 잘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경우의 수를 구할 거예요. 원순열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제외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걔네들은 상황이 너무 명확해. 그러니까 걔네들은 헷갈리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그냥 순열과 조합, 그리고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은 되게 헷갈려. 그러니까 어떤 경우일 때 이거를 쓰고 어떤 경우일 때 저거를 써야 되는지가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그거를 잡고 넘어간다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경우의 수를 그럼 어떻게 계산할 것입니까? 라는 거를 현재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그럼 거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에피소드를 잡아서 출발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얘네들의 기준점이 존재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순열과 조합으로 나누는 그 기준점이 있을 건데 그 기준점을 먼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순열과 조합으로 나누게 되는 그 기준점을 찾아주면 되는데 걔네들을 나누는 기준점 딱 하나입니다. 바로 뭐가 있고 뭐가 없고의 차이점일까요? 그게 뭐야? 이게 뭔데? 기호의 차이점 말고! 순열과 조합을 구별하는 기준점. 뭘까요? P랑 C를 쓴다라는 대답은요. 내가 확통을 몇 년을 강의하면서 제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차이점이었어요.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렇게 대답을 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P가 그거요? 진짜요? 니들 선배들 중에 아무도 그런 대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열은 그러니까 팩토리얼을 왜 쓰냐고. 알고 써야 될 거 아니야. 왜 써? 팩토리얼이 그거잖아요. 뭐요? 같은 거를 그 해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 얘들의 기준은 자리 배정이에요. 네. 알겠지? 순서. 그 두 글자를 외치지 못하니. 응? 얘네들을 비교하는 건 자리 배정이에요. 자리 배정.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자리 배정을 내 맘대로 하냐 아니면 지들끼리 알아서 정해졌느냐. 그거 차이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걸 우리는 두 글자로 순서라고 얘기하는 거고. 됐죠? 이 기초적인 거를 대답을 못해. 그럼 이렇게 잡아줬을 때 이 순열과 조합에서도 두 개로 나뉘는 거야. 이렇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그럼 얘네들 자체가 그냥 순열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냥 순열과 중복 순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게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얘 순열 자체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순열과 여기 있는 중복 순열로 나눌 수가 있다. 여기까지의 내용 하나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조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냥 조합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복 조합이 있을 건데 얘네들로 다시 한 번 더 나눠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또 어떻게 나누면 되겠는가? 그게 마지막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나누면 되겠습니까? 라는 게 마지막 내용이니까 그것까지만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나누어주는 기준점은 바로 하나야. 바로 뭘까요? 중복. 그치? 얘네들의 기준점은 그래 이제 대답이 좀 나오는구만. 얘네들의 기준점은 중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중복 여부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의 기준점은 중복 여부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기준점은 마찬가지 중복 여부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중복 여부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같은 거를 여러 번 뽑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를 보여준다라는 것까지만 얘기를 해주면 돼. 알겠어? 그럼 그거를 가지고 순열과 조합을 구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이 중복 조합을 우리가 문제 풀 건데 앞에 거 뒤에 거 문자 쓰는 거, 즉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숫자 쓰는 거 자체가 굉장히 헷갈리죠. 굉장히 헷갈리죠.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다라는 거를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 얘네들의 계산을 잘하고 싶으면 우리는 뭐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기만 하면 되게. 열심히 잘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얘는 내가 쉽게 계산하는 방법 알려줬잖아요. 무조건 이거 뭐를 이용해서 풀면 편하다고. 뭘 조합이야. 뭘 조합이야. 세 글자야 참고로. 세 글자라고요? 뭘 노가다야. 물론 노가다에 답은 나와요. 네. 노가다에 답은 나오지만 노가다 말고 그거. 순열. 순열과 세 글자라고. 원순열. 나는 그동안 너에게 뭘 가르쳤니? 어? 그거 아니에요? 너 때문에 매실도 흘렸잖아. 네. 너 때문에 매실도 흘렸잖아. 대답을 하라고. 대답을. 뭐? 그거요. 뭐? 저거 할 때 이거 H 쓰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거 뒤에 숫자 C 뒤에 오는 거 어. 보고 이거 이렇게 두 개 더하는 거라고. 그래 방정식. 네. 그걸 방정식이라고 하잖아. 그걸 방정식이라고 하잖아. 자꾸 죄 없으니까 이제 네가 소리 지르게 만들고 있어. 네. 왜? 뭐 등가 교환의 법칙이야? 아니 순간도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에이, 이제 방정식으로 풀라 그랬죠. 뭘 그렇게 시무룩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어. 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진짜 쯧 이러지 않잖아. 맞아요. 그치? 네. 자, 방정식 이거죠? 네. 그래서 우린 얘네들 방정식으로 풀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돼. 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그러면 여기서 얘를 꽂을 수 있는 책의 개수를 A권, 얘를 B권, 얘를 C권이라고 하자.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더해서 총 몇 권을 꽂기만 하면 되는 거야. 세 개의 칸으로 이루어진 책장에 대해서 얘네 셋을 다 더하면 몇 권만 꽂기만 하면 돼요? 5권, 6권. 아이, 그건 최대 개수고 총 몇 권만 꽂으면 돼. 18권. 18권을 꽂아? 8권. 얘만 꽂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8권만 꽂으면 돼요. 왜 책을 만들어? 왜 책을 복사해? 네가 뭐 복사기 사장님이야? 왜 책을 복사해? 8권만 뽑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 책 같은 종류예요? 다른 종류예요? 보니까 같은 종류냐 동그라미 칠까? 책 보니까 얘는 같은 종류지. 봐봐. 그럼 같은 종류니까 얘들은 누가 어떤 책을 선택했냐가 중요해? 아니면 그냥 개수만 중요해? 그치. 그래서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개수만 중요해. 그래서 얘는 조합을 쓸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각 책은 똑같은 걸 여러 번 꽂아도 돼요? 안 돼요? 보니까 그치. 책 꽂이 입장에선 여러 권을 꽂아도 되기 때문에 중복이 인정되는 거야?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푸는데 우리는 여기는 A랑 B랑 C는 중복도 인정이 되었고 마찬가지 안 꽂아도 상관없죠. 왜? 비어있는 칸이 있어도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0 이상의 정수입니다. 맞아 틀려요? 맞지? 그러니까 여기는 A랑 B랑 C는 모두 다 0 이상의 정수입니다. 이거 보니까 끝난 거야. 왜? 0 이상의 정수였고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이거는 뭘 푸는 거랑 똑같냐면 그래서 얘는 방정식을 푸는 거랑 똑같다. 즉 이게 중복조합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를 계산해주는 경우에서는 똑같이 그래서 뭐야? 앞에 있는 요 문자의 개수가 앞에 있는 얘 숫자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난 여기 있는 세 개 중에서 나는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만 선택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8개만 선택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걸리는 게 생겨. 얘네 둘, 즉 A랑 B죠. 얘는 최대 몇 건까지밖에 못 꽂는다라는 게 함정이야? 5권. 그러니까 얘는 5건 이하, 여기도 5건 이하. 다시 하면 A랑 B 둘 중에 하나가 6건 이상이 되는 건 말이 돼야 안 돼? 그 경우의 수를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빼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를 빼주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바로 뭐냐면 A칸. 그러니까 여기는 A칸에 몇 건을 꽂는 경우냐면 6건 꽂는 경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경우와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칸은요. 여기 B칸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B칸에도 마찬가지 몇 건 꽂게 되는 경우에서부터 날려버리면 돼. 6건. 그러니까 6건, 7건, 8건 다 날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6건 이상을 날려버리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 이상을 날려버리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가 얘네들을 더한 거, 얘네들을 더한 거야. 왜? A칸에 6건, 7건, 8건을 꽂게 되는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는데 그 경우의 수를 다 날려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경우의 수를 다 날려버리기만 하면은 되겠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얘한테 6건을 줘버리고 나머지들을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는 똑같지? 그러니까 여기에 6건을 줘버려. 그럼 남은 거는 몇 건 남았냐면 2건 남았는데 그 2건을 얘네 세대다가 다 배정해줘도 상관없죠. 그치? 6건 이상이니까. 그래서 여기 몇 H 몇을 빼버리면 되냐면 3H2를 빼버리면 돼. 알겠냐? 그럼 B한테도 똑같이 6건 줘버리게 되면은요. A, B, C 다 합쳐서 몇 건만 더 꽂기만 하면은 돼요. 얘한테 6건 줘버렸으니까 얘네 다 합쳐서 몇 건만 더 꽂으면 되는 거야? 2건만 더 꽂으면 돼. 그러니까 또 뭐야? 얘 또 3H예요. 3칸의 기준으로 2건만 더 꽂으면 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 확실히 이해됐어? 이거 방정식에 해가지고 똑같이 구하면 돼. A에 6 주고 B, C, A. 됐습니까? A를 버린 게 아니야. A에 더 꽂아도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6건 이상이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다 날려버리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끝. 그래서 얘 계산하게 되면 얘가 18이니까 얘가 12. 거기에 우리는요 3H에 계산하게 되면요 얘가 4C이네요. 그래서 4C 곱하기 2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계산하면 얘가 45죠? 그 45에서 결국 뭐야? 6이 12 빼주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계산하면 정답입니다. 정답해서 몇 가지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냐면 그 정답은 33가지. 그 답은 밑에 있는 것처럼 33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아줄 수 있고요. 2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2번까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 좀 풀어봅시다. 실생활 문제 좀 풀어보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번 가보자고. 그러면 여기 빨간색 카드 4장, 파란색 카드 2장, 그리고 노란색 카드가 몇 장이 존재하게 되는데 한 장 이렇게 있는데 그 7장의 카드를 나는 몇 명의 학생에게 나누어주고 싶고요. 3명의 학생. 그치? 3명의 학생에게 나누어주고 싶고 그 3가지 색을 각각 몇 장 이상 받게 되는 학생은 존재해야 된다는 거. 한 장 이상. 한 장 이상을 받게 되는 학생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그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서 봐봐. 빨간색과 파란색은 어떻게 다 그냥 분배를 해주면 될 것 같죠? 어차피 같은 것들끼리는 구별 안 한다 그랬으니까. 맞아요? 개수만 따다닥 알아서 분리하면 돼. 됐어? 한 개보다 더 받는 건 상관이 없어.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한 개보다 더 받는 건 상관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분리하면 돼. 근데 노란색은 몇 장까지밖에 없었어요? 한 장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자리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까? 그치, 노란색. 그러니까 노란색 카드가 될 수 있는 건 누구입니까? 라는 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봐봐. 내가 그냥 3명의 학생이라고 해서 A, B, C 라는 이 학생에게 나는 누구부터 배정할 거냐면 여기 있는 얘 노란색부터 배정을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노란색은요? 한 장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한 장을 고른 사람은 몇 명이야? 한 명. 몇 명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야 되냐고. 3명 중에서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노란색이 갈 수 있는 자리는 몇이 되겠습니까? 30일. 그치, 30일이야. 중복 허용 안 해요. 왜? 한 장밖에 없는데 뭔 중복 나부랭이야.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노란색이 갈 수 있는 경우에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0일.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여기에서 A가 노란색을 받았다라고 쳐봐. 됐어? 그럼 이제부터 좀 풀려야 돼. 그러면 파란색의 입장에서 와볼까요? 그럼 파란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파란색 한 장은 무조건 누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돼? 노란색을 받았던 A는 반드시 파란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파란색을 반드시 깔고 가야 된다는 소리니까 그럼 파란색 하나를 얘한테 주고 그 다음에 남은 개수들이 존재하겠죠. 여기 있는 얘네들.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기선 A가 더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A를 더 껴도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셋을 다 합쳐서 몇 장만 더 주기만 하면 완성이 된다라는 거지? 한 장만 더 주면 된다. 이거 바로 방정식의 해가 되겠고 얘네들 자체가 다 0 이상이죠. 왜? 카드를 받지 못한 학생이 생겨도 된다 그랬으니까 0 이상이 되는 거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를 여기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제가 또 몇 H 몇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게. 그치? 이게 다 0 이상의 정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얘가 3H1. 계산하게 되면 얘가 또 3C1이야. 이렇게 돼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 파란색까지 끝났고 남은 거 무슨 색 남아있어요? 초고. 그치? 빨간색 남아있죠? 그래서 남은 거 빨간색도 마찬가지 배정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자 그럼 빨간색의 행방도 마찬가지야. 누구는 일단 한 장을 깔고 가야 된다는 소리가 돼. A가 무조건 빨간색 하나는 받고 가야 된다는 소리밖에 안 되죠. 왜? 그래야 빨, 노, 파 다 받는 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빨간색 하나 깔았어.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A한테 하나 줬으니까 A의 개수는 어차피 나머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도 마찬가지 A'이라고 잡고 그 다음에 B랑 C는 어차피 0 이상이니까 아무렇게나 잡아도 줬을 때 그럼 나는 쟤네 셋을 합쳐서 나는 몇 장만 더 중복을 허용해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 장만 중복을 허용해서 나눠주면 되니까 그럼 얘네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가 몇 H 몇이 된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면서 그치 3H3이 되면서 그럼 얘 계산하게 되니까 얘가 OC3 즉 다시 하면 얘가 OC2가 되겠네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OC2니까 얘가 몇 가지가 되냐면 10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 있는 얘 세 가지와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얘 세 가지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0가지 얘네 셋을 다 모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곱하면 되는 겁니다. 됐지? 왜? 한 번에 같이 다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에 영향을 주니까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다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 곱하기 3 곱하기 10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그래서 몇 가지요? 그치? 정답은 그래서 90까지 그래서 답은 90까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연습 타임입니다. 지금 풀어보세요. 6문제 정도 될 텐데 풀어봐. 준비 시작 풀어보세요.
빨리 하고 빨리 끝내자. 알겠죠? 3, 4, 5인데 빨리 하고 빨리 끝냅시다. 그래서 빈줄 3번부터 쭉 들어갈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4. 이거를 만족해주는 정수 x, y, z가 있는데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것. 얘가 이제 몇 이상이에요? 지금 보니까 밑줄 마이너스 1 이상의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면 뭐냐면 우리는 얘네들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결국 방정식이 해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너네가 좀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하나 있다면 이거야. 앞에 봐봐.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할 때 왜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해의 개수를 그대로 찾을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너네가 할 수 있어야 이 문제에 조금 응용 버전이 나와도 다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 있는 이 문제는 응용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응용이 된 건데 어떻게 응용을 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여기 상황에서는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응용을 해서 문제를 풀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봐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집중을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기를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왜 중복조합이 그냥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랑 똑같습니까? 그래서 내가 왜 앞에서 방정식을 세워놓고 그냥 해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 결국은 중복조합의 개수가 되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이유는 이거예요. 왜? 여기 x, y 더하기 이거를 k라고 잡았을 때 이 k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숫자들을 조작을 하잖아. 그럼 여기에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0, 1, 2, 3, 4, 5, 6, 7, 8 이렇게 넣는다고 치면 그거 자체가 그냥 뭐냐면 문자의 개수랑 똑같기 때문이에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그 문자의 값이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 문자의 값이 문자의 개수랑 같은 경우일 때가 있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결국 뭐야? 걔네들의 개수를 세는 게 어쨌든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정답이 되는 것도 맞잖아. 그럴 때는 그래서 그냥 뭐야? 개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0을 인정을 했다라는 건 같은 걸 여러 번 뽑아도 된다는 소리기도 하는 거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같은 걸 여러 번 뽑았을 때 그 개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바로 뭐야? 그게 바로 중복조합을 만족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문자의 값과 문자의 개수가 똑같아지는 그 순간 근데 그 문자의 개수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0 이상의 정수가 되어야 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었을 때는 이때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뭘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냐면 이렇게 중복조합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반면에 얘는요 문자의 개수라고 하기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왜? 개수를 인정이 안 되는 숫자가 존재하지. 그게 바로 누구야? 그치? 마이너스 1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정수의 개수로 인정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문자의 개수로 인정이 안 되는 숫자가 하나라도 존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처럼. 그럼 여기처럼 이렇게 하나라도 존재하게 되면 그때는 뭐 해주는 게 맞냐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다. 그 숫자만큼을 뒤에다가 더해서 무조건 앞에 있는 문자가 0 이상이 되도록. 즉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 있는 문자의 개수랑 문자의 값이 같아지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풀 거야. 저거를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봐. 이게 왜 중복조합이랑 연결됐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그럼 그걸 가지고 얘를 같이 한번 보게 된다면 얘 x도 그렇고 y도 그렇고 z도 그렇고 얘가 4인데요. 얘는 지금부터 몇 이상이 되냐면 마이너스 1 이상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x, y, z의 문자의 개수랑 마이너스 1은 절대 같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뭐야? 걔네들을 없애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걔네들을 없애기 위해서 다 마이너스 1을 뭐 할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다 더하는 겁니다. 이거 알고 더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 이상이지. 그럼 1 이상이면 자연수의 개수가 되긴 하지만 뭐를 인정을 못해요. 중복조합을 쓰기 위해서 뭐가 인정이 안 돼? 1 이상이면 0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1을 줘봐라. 줘야 돼. 이렇게 주는 이유가 바로 뭐야? 그래야 여기 있는 문자 x, y, z가 다 뭐가 올 수 있냐면 0 이상의 정수가 올 수 있습니다. 무조건 포인트는 문자가 0 이상의 정수가 오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0 이상의 정수가 오도록 만들어주는 게 여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걸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해됐지? 이해됐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잡아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렇게 잡아주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과 1 마이너스 1 얘네 셋을 더한 거를 여기 오른쪽으로 넘겨서 계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 다시 한 번 더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결국 우리는 7 더하기 3이니까 얘가 그래서 7이 된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럼 얘를 계산하게 되면 얘가 몇 h 몇이 된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치, 얘가 그래서 3h7이 되니까 그럼 여기는 3h7을 계산해 주게 되면 그게 정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 정답은 몇이 몇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 계산했던 얘는 몇이 몇이 될 것이며 그치 97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92로 다시 한 번 더 바꿀 수 있게 돼. 그래서 얘들 계산해 주게 되면은 결국 얘가 94, 36이거든. 그래서 정답은 36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0 이상이 되도록 무조건 그 숫자를 더해 준다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하나만 더. 그게 아마 옆에 페이지에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 옆에 페이지에 3-1번 바로 있네요. 그럼 3-1번처럼 같이 한번 보세요. 봐봐. 3-1번 문제처럼 만약에 내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3D가 지금 현재 우리는 10이라 그랬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잘 챙겨봐야 돼. 잘 째려봐야 되는 건 바로 누구냐면 여기도 마찬가지. 1, 2, 3, 4를 집어넣었는데 그 숫자가 그대로 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지. 그게 바로 누구야? 3D.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누구냐면 D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을 문자의 값과 문자의 개수를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결국 얘네들을 더하고 빼고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뭐 해야 돼? 얘 문자의 값과 문자의 개수를 같게 만들어주려면 얼마로 나눠주는 게 필요해 지금 다? 3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거 3으로 나누면 얘네 셋도 다 나뉘어져 안 나뉘어져? 나뉘어져야 되니까 얘네 셋이 문제가 돼버리지.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Nope. 이럴 때는 하나하나 대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씩 정해놓고 나머지들을 배정해 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경우일 때는 바로 여기에 대한 뭐를 나눠야 되냐면 케이스 분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케이스 분류가 필요하다. 여기까지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이 정도만 힌트를 줄게요. 그럼 답은 네가 내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힌트는 이 정도만 줄게요. 연습 많이 해봤다 그동안.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그럼 빈출 4번입니다. 그래서 바로 빈출 4번 문제도 들어가고 여기까지 하고 잠깐 문제 좀 풀게요. 알겠습니까? 둘이 같은 테마예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방정식과 부등식이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 이거를 만족해주는 우리는 순서상의 개수를 찾아보거라 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이거 쉬워 어려워? 이거 조금 까다로운데요. 잘 이해하면 그래도 할만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잘 이해하면 할만하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자, XYZ를 더한 게 10이다. 근데 XYZ는 다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몇 이상의 정수이므로?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XYZ는 현재 0 이상의 정수가 되었으므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C 우성. 너무 행복하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 0 이상의 정수가 되거든. 그럼 0 이상의 정수이기 때문에 끝났네. 왜? 0 이상의 정수이니까 결국 뭐야? 결국 문자의 개수랑 해의 개수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중복조합 아니면은 그냥 조합. 그냥 중복조합을 쓰면 돼.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야? 그치. 얘가 제한이 돼버렸네. 그러면 YZ는 몇과 몇 사이이기 때문에? 0과 14이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봐. 너무 가지수가 많지? 야, 1부터 9까지 다 된다는 소리니까. 그쵸? 그래서 봐봐. 우리는 여기는 0보다는 커. 누가? 여기는 y 더하기 z라는 게 누구보단 작아? 10보단 작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얘를 보게 되면 우리는 경우의 수를 나눠봤더니 y 더하기 z가 1인 거부터 얘가 2인 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면 되냐면 우리가 9가 되는 것까지는 쫙 나열을 해줘야 되는 거야. 너무 많지? 9가지밖에 있으니까. 9가지씩이나 있으니까 너무 많아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너무 많으니까 뭐야? 오히려 반대를 생각해본 거야. 알겠어? 그럼 반대는 y 더하기 z가 쟤네 사이에 있다의 반대말은 어차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까지밖에 안 되니까 결국 최대값은 10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y 더하기 z가 얼마가 되든가? 그래. 어차피 다 의미 아닌 정수야. 0 이상의 정수라고. 그러니까 y, z가 다 0으로 깔려도 상관없는 거야. 그럼 얘가 0이거나 아니면 y 더하기 z가 얼마이거나 1? 1인 건 정답 되는데? 10.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0이거나 10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y 더하기 z가 10이거나 얘네 둘만 우리가 딱 풀어주면 끝나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걸 오히려 어디에서 빼주면 되냐면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든단 말이야. 됐죠?
그럼 이걸 전체에서 빼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걸 전체에서 뺄 거야. 그럼 전체가 현재 나는 저기 있는 3개를 가지고 중복을 허용해서 나는 몇 개만 선택하면 되냐면 10개만 선택하면 되는 3H12였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가 Y 더하기 Z가 0이 된다. 그럼 X가 대놓고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돼. 뭘 0이야 인마. 얘네 둘을 더한 게 0이라고. 그럼 얘가 10밖에 안 되니까 얘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그 한 가지와 그 다음에 Y 더하기 Z가 얼마가 되는 경우? 10. 다시 하면 X가 얼마가 되는 경우? 0. 근데 얘네들 자체도 0 이상의 정수로 10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몇 H 몇을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2H10을 추가로 더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야.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3H10을 계산하게 되면 얘가 12C 10이고 거기서 1을 빼고 2H10은요. 얘가 현재 11C 10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계산하게 되면 얘가 12C2고 거기서 1을 빼고 그 다음에 11C 10은 11C1이죠? 그래서 이것까지 계산해주게 되면은 그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해보거나 그럼 12C2 하면 얼마냐면은요 6 곱하기 11이니까 66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네 빼면은 12죠? 그래서 66에서 12를 빼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얼마? 이거 정답 얼마? 얘네 빼면 되니까. 그치? 정답은 54. 그래서 정답은 54가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좀 잡아주면 되겠고 여기 문제도 좀 한번 풀어보세요. 7문제입니다. 알겠죠? 준비 시작. 풀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자, 되게 중요한 유형입니다. 순열과 조합을 이용한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마지막으로 보고 이항 정리는요. 어차피 중간에 끊어야 되니까 찜찜하잖아. 차라리 다음 시간에 합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항 정리부터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집합x가 1, 2, 3, 4, 5, 6, 7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함수 x에서 x로 가게 되는 거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건 바로 뭐야? 아니지. 함수야. 그러니까 중복돼야 안 돼. 돼. 그러니까 함수를 보자마자 우리는 여기서 오케이. 얘 일단 중복 인정. 여기까지 일단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겹치는 거 여러 번 뽑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를 인정한 상태에서 그럼 여기 가부터 봐봐. 그럼 함수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거든. 치역이죠. 그럼 치역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함수값이 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주는 거야. 함수값은 몇 개밖에 안 된다는 거야. 여기 7개 중에서 3개. 그러니까 우리는 치역의 후보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치역의 후보를 선택해 줘야 되니까 치역의 후보는 애초에 몇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73. 그치, 7C3이죠. 7C3.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7C3.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요렇게 3개를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남은 건 뭐냐? 그럼 이제 그 3개에 대한 자리 배정이 남아있죠.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3개에 대한 자리 배정이 남아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는 건 결국 누구냐면 사실은 함수값이 선택하는 거죠. 그걸 여러 번 선택을 받는 거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시 하면 여기는 정의역에 있는 이 친구들은요. 한 번씩밖에 선택을 못하고 치역으로 선택받은 3개만이 여러 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서 치역의 원소 3개를 이렇게 선정했다라고 봐봐. 그래서 A, B, C 이렇게 잡았다라고 봤을 때 얘네 셋을 더해서 나는 몇 개만 선택해주기만 하면 되냐면 딱 봐. 우리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를 다 선택을 받아야 되겠지.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가 몇 개만 선택해주면 되냐면 7개만 선택해주면 돼. 라는 애초에 각 원소에 대한 화살표의 개수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리 배정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 자체가 여기 있는 A랑 B랑 C는 다 결국 뭐냐면 치역이에요. 치역.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다 치역이 돼야 되겠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7개가 바로 뭐가 되냐면 정의역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아서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쨌든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는 건 함수값 3개는 다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해야 된다. 다시 하면 얘네들 다 하나씩은 선택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소리야. 정의역의 개수, 정의역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는 A랑 B랑 C는 다 0이 인정이 돼요? 아니면 0이 인정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안 되니까 다 몇 이상밖에 안 되니까 0이 인정이 안 된다. 왜 그거는 0이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0 이상이야? 1 이상이겠지. 그래서 얘가 1 이상이니까 결국 뭐야? 하나씩 다 모의주고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주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다 주고 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는 주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한 개씩 다 주게 되면서 그래서 얘네들 다 넘어간 게 7개가 됩니다.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얘네 셋을 더해주기만 하면은 되겠고 더한 게 7 빼기 3 해주면 되니까 얘가 그래서 4개가 되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계산해주게 되면은 정답 2니까 따라서 얘 바로 계산해봐. 몇 H 몇이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쵸? 그래서 얘가 그래서 3H4 바로 나오게 되니까 끝났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3H4라는 것까지만 잡아주게 되면 얘네들을 서로 뭐 해주기만 하면 돼요? 곱하면 끝납니다. 따라서 우린 여기는 7C3과 여기는 3H4를 곱해주면 그게 정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계산하세요. 정답. 그래서 어떻게 되게? 35 곱하기 10. 그치? 35 곱하기 결국 우리는요. 15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지? 계산하면 밑에 있는 것처럼 525 나올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정답은 525.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자리 배정을 애초에 방정식에 대한 해의 개수로 문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거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게 바로 나조건 때문에 그래.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내가 그냥 쓱 깔고 넘어갔지만 나조건 때문에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얘가 이 조건이 없었으면 중복순열인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저 조건이 없었으면 중복순열인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알겠냐? 알겠냐? 끝. 여기까지 나가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고 저기 큰 데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